서울 같은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128%니까 뭐 웬만한 데서는 2배, 3배까지도 올랐던 지역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나 월급은 그만큼 오르나요? 안 오르죠. 5만 원 올리기도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살려고 준비했다가 야, 그래 2억이면 될 거야라고 열심히 하고 대출 좀 받아야지라고 준비했는데 막상 해서 내가 준비해서 가보면 집값은 3억이 돼 있고 그 이상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들이 됐고 이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그러나 또 집값이 항상 오르지는 않죠. 우리가 또 경험을 했듯이 80년대 후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를 비롯해서 200만 호 건설을 하면서 집을 왕창 짓고 입주하기 시작하니까 91년도 6월부터는 집값이 쭉 떨어지기 시작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억을 대부분 하실 건데 그때 보면 좀 하락기다.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를 때는 껑충껑충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그렇게 많은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자산이라는 건 다른 거 어떤 것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가 자산을 관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는 것들을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의 어떤 하나의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다 오르냐? 아마 그게 또 아닐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 많이 비교가 되는 것들이 자, 분당하고 일산하고 분양가는 거의 비슷하게 분양이 됐는데 지금 시세는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날 만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 또 야, 내가 그때 강남 가려고 했는데 그거 조금 비싸서 대출 받기 그래서 대출 이자 받기 싫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디 갔더니 그렇게 안 올랐더라. 내가 그때 그거 샀으면 지금 얼마가 됐을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데만 굉장히 더 많이 오르고 최근에 아마 작년 정도가 안 올랐던 지역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조금 올랐고 대부분 몇 년 동안은 맨날 오르는 어디 지역만 많이 오르는 이런 양상들이 빚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대체로 보면 입지가 좋다. 뭐 그래서 거론이 되는 강남이라든지 몇몇 지역들, 서울 이런 지역들은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떨어진다, 하락기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다라는 거죠. 대체로 그렇죠. 뭐 소득이 증가해서 아이를 좀 더 좋은 데 교육을 시키고 싶고 본인이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입지가 좋은 데를 찾아가기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 지역들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나 내가 좀 여유 자산이 있어서 좋은 데 사놓게 되면 더 든든하게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좀 더 좋은 데,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데를 그래서 요즘에는 더 관심을 갖고 찾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부동산 투자가 만만치 않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언제 사야 되지? 언제 팔아야 되지? 사실 이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을 아차 하고 놓치게 되면 만회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특히나 작년에 아마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집 살라고 준비했다가 작년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은 9월, 10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 한 달 사이에 너무 일찍 팔아서 몇 천만 원 손해본 분도 있고 조금 일찍 서둘러서 반대로 더 많은 이익을 남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으실 거예요. 그럼 보면 굉장히 그 타이밍을 또 놓치고 나면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이 또는 그 이상의 돈도 움직이는 이런 큰 돈들이 크게 올랐다가 또는 떨어졌다 하는 이런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만회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도 부동산 재테크를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동산을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고 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디 가시나요? 어디 가시죠? 부동산 중개. 그렇죠. 중개업소에서 물건을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중개업자한테 중개 수수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중개 수수료를 줘야 되고, 자, 집을 사게 되면은 여러분 세금을 내셔야 되죠? 어떤 세금들을 내시죠? 취득세도 내고. 그렇죠. 취득세, 등록세. 개인 간 거래가 조금 낮아졌다 하더라도 뭐 지금 2.7%가 약 3%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보유하면서 사실 재산세라든지 또 고가의 부동산은 또 종합부동산세라는 부분도 내셔야 되고 벌었습니다. 네.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양도소득세도 됩니다. 내야 그래서 거래에 따른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이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갈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산을 더 많이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굉장히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가 그래 중요하고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러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팁을 드려야 되겠죠. 자, 성공을 위한 전략들 아마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천하지 않아서 성공이라는 것을 조금 더 다가가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로 정부 정책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가 되면 어디로 정권이 가게 될지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모아질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차기 대통령은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을 갖고 가게 될지도 아마도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과연 어떤 정책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혀 무관하게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전혀 무관하게 내대로 투자를 할 거야. 결코 성공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세금 줄이는 거에 여러분들은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거는 사실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제대로 투명하게 신고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라는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부동산은 내가 사서 내가 남긴 차익만큼 다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고 이미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서를 쓴다라는 이런 환경은 이미 옛날 이야기처럼 돼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 혹시 남편한테 이렇게 목돈을 왕창 받아본 적 있으세요? 범수 씨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부인한테 목돈을 주신 경우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그 목돈의 크기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남편분들은 네. 그냥 여러 가지가 항상 목돈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 나연이 씨는 워낙 월급보다는 이제 많이 버시기 때문에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남편한테 왕창 뭔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진짜 없으면 저한테 좀 주셔도 돼요. 예. 아마도 남편한테 그렇게 받으신 경우가 없다 그러면 오늘 당장 가서 3억 원을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사실 여기에 계신 그 남자분의 입장이 굉장히 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 그 부분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 원입니다. 돈이 없으면 물질을 주택으로 받으십시오. 즉, 이 얘기 뭐냐. 공동 명의하자고 얘기하세요. 6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반 나한테 명의 주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기여했으니까 무작정 돈 달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4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이게 한 7억쯤 돼서 3억 원의 차익이